매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다우존스 지수.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다우지수 급락. 이런 헤드라인을 볼 때마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숫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30개 우량 기업의 집합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역사는 18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창립자인 찰스 다우와 그의 동업자 에드워드 존스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미국 산업을 대표하던 12개 기업의 주가를 단순히 평균 내어 최초의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바로미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지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경제의 영광과 시련의 순간들을 고스란히 기록해왔습니다. 1929년 대공황의 시작을 알린 폭락, 1987년 블랙 먼데이의 공포,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 그리고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과 놀라운 회복까지 다우지수는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서 시장의 감정을 대변해왔습니다. 오늘날 다우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에서 가장 크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30개 우량 기업을 추적합니다. 이 기업들은 블루칩이라고 불리며 각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리더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구성 종목을 신중하게 교체합니다. 기업의 명성, 지속적인 성장 기록,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과거 철강이나 담배 회사가 차지했던 자리를 오늘날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바이오테크 기업이 대신하는 것처럼 다우지수는 미국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며 진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대부분의 다른 지수와 달리 가격 가중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업의 전체 규모, 즉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주당 가격이 비싼 종목일수록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주당 500달러짜리 주식이 5달러 오르는 것과 주당 50달러짜리 주식이 5달러 오르는 것은 다우지수에 똑같은 영향을 줍니다. 비록 상승률은 각각 1%와 10%로 크게 다르지만 가격 변동액이 같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다우지수의 가장 독특하고 논쟁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왜곡을 보정하고 주식 분할이나 구성 종목 변경 같은 이벤트가 발생해도 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우지수는 다우재수라는 특별한 숫자로 총합을 나눕니다. 이 재수는 30개 주식의 주가, 합계를 지수값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지수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조정됩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오랜 역사와 단순함입니다. 30개 핵심 우량주의 성과를 보여주는 스냅샷으로서 장기적인 시장의 역사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단 30개 종목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가격 가중 방식 때문에 한두 개의 고가주 움직임에 지수가 과민 반응할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주나 중소형주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성 종목 변경도 드물어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다우지수를 단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를 더 폭넓게 반영하는 S&P 500이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함께 보며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얻습니다. S&P 500은 500개 대형주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포함해 시장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나스닥은 혁신과 성장을 상징하는 기술주들의 동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우지수 자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지수를 직접 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DIA와 같은 상장지수 펀드 ETF를 매수하거나 YM으로 알려진 이미니 다우 선물 계약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낮은 운용 보수로 장기 투자에 적합하며 기업들의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선물 계약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단기적인 방향성에 베팅할 수 있지만
높은 위험과 증거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 상품은 수수료, 유동성,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량주라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꾸준한 수익을 내며 경제 위기 시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지만 개별 기업의 주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여전히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에 집중되어 있어 특정 섹터의 부진이 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집중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우지수가 올랐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첫째,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나요? 소수의 고가주 때문인가요? 아니면 30개 종목 전반에 걸친 건강한 상승세인가요? 이는 상승의 질을 판단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상승의 촉매제는 무엇이었나요? 특정 기업의 깜짝 실적 발표 같은 펀더멘털 뉴스였나요? 아니면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것이 경제 지표나 단순한 시장 심리 변화였나요? 셋째, 다른 주요 지수들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S&P 500과 나스닥도 함께 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다우만 나 홀로 움직이고 있나요? 만약 다우만 오른다면 이는 전통적인 산업주나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스닥과 함께 오른다면 시장 전반에 위험 선호 심리가 퍼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이 시장 전반의 흐름인지 특정 섹터의 움직임인지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다우지수는 강력하고 상징적인 지수이지만 종종 요란한 헤드라인처럼 전체 이야기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것을 시장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으로 활용하되 반드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더 넓은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 다우지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읽는 하나의 렌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우량주에 담긴 진짜 의미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셨습니다.